그러면 나한테 뭔가 그 다음 배울 게 있겠지, 당연히. 그럴 수 있는 요소는 내가 내 주제 파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지. 대표님, 어른인데도 미성숙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러면 저희가 한층 더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요, 대표님? 우선은 성숙이라는 거는 이게 참 광범위한데 내가 생각하는 성숙의 기준은 그래. 우선은 좀 인정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. 지금의 내 상황을 인정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되게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. 인생이 뭐 공평해? 이미 많은 현인들이 이야기를 했잖아. 세상은 불공평해. 그리고 우리의 출발선은 당연히 다르고 재벌 3세와 하시 집안 16대손은 다를 수밖에 없어. 그리고 뭐 사람에 따라서 재능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이거는 운동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거야. 내가 체대를 가고 운동선수 생활 조금 짧게 하면서 그때 내가 많이 느낀 거야. 똑같이 처음 하는데 어떤 놈은 잘해. 그렇더라고. 똑같이 운동을 배워도 이 운동신경이 타고난 애들이 좀 있어. 물론 공부나 이런 것도 그런 게 확실히 있지만 운동은 딱 눈에 보이잖아. 그냥 딱 지금 여기 땅 해보면 바로 나오잖아. 그 다음부터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면서 결과값이 점점점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를 딱 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게 눈에 확 보인단 말이야. 처음엔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. 이 세상이 되게 불합리하고 이 새끼 연습 한 번도 안 했는데 나는 한 달 동안 연습하는 거를 한 2번 만에 해버리 뭐 이런 걸 보잖아 눈에. 네. 그러면서 좀 이게 처음에는 좀 나는 재능이 없나 막 이런 걸로 많이 왔는데 결국엔 시간이 가면서 내가 신이 공평하다고 느낀 거는 그 친구들 대다수한테는 죽어라 노력하는 거를 잘 안 줬나 보더라고. 반면에 우리같이 좀 운동신경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대신에 죽어라 노력하는 달란트를 좀 줬나 봐. 근데 이거는 그런 것 같아. 얘는 쉬워. 이게 한 번 하면 돼. 근데 이걸 연습하는 사람이 어딨어. 그렇잖아. 우리가 예를 들어 밥을 먹는데 뭐 숟가락으로 밥을 먹잖아. 그럼 이게 어느 정도 하면 손에 익숙해지잖아. 네. 그럼 그 다음부터 이거를 뭐 숟가락의 원리에 대해서 자 숟가락은 뭐 이렇게 잡아서 요 정도 45도 각도에서 탁 밥을 찔러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? 아니죠.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숟가락질이 되게 안 돼. 그럼 내가 공부를 하겠지. 이게 자연스럽게.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, 사람이. 운동신경이 떨어지고 안 되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을 보면서 왜 난 저게 안 되지라는 연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 대한 세세한 레파토리를 내가 자꾸 학습하게 되고 이유를 자꾸 찾게 되고 과정과 원인에 대한 이 결과값을 분명히 좀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비슷한 수준이 됐을 때 얘랑 나랑 둘 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덤블링이 똑같이 돼. 그랬을 때 디테일함을 교육하는 데서 당연히 차이가 올 수밖에 없잖아. 그러니까 이게 신이 아주 막 불공평하지는 않더라고, 그런 게.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러려면 이 차이를 인정해야지 그 다음 할 수 있더라고. 저 새끼는 한 번에 나는 왜 안 돼? 이것만 내가 예를 들어 계속 하고 있어. 그럼 이게 되나? 그 간극은 절대 줄일 수 없잖아. 그러니까 세상사도 비슷하다고 보거든. 우리 타는 것도 출발점이 분명 다르고 자본이 다름이 있고 시작점이 다른 친구들이 있어. 근데 이거를 내가 계속 원망만 해. 나는 할 수 없어. 쟤네들이랑 나랑 이렇게 차이 나는데 어떡해.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이 단계를 넘어가기 되게 힘든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당연히 출발점이 다른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이 불공평함을 인정하면 그 다음 방향성이 이 정과는 달라진다는 거지. 이렇게 이 상황을 인정하고 불공평함이나 불합리함을 인정하면 조금 스탠스가 달라지는 것 같아.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나보다 예를 들어 사회적 지위도 높고 금전적으로 되게 여유가 있고 경험도 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야. 이 사람이랑 내가 만났어. 그러면 내가 느꼈을 때 이 사람이 당장 나한테 얻을 건 별로 없거든. 나는 이 사람한테 근데 배울 게 너무 많아. 그럼 이 만남이 성사되는 게 사실 합리적인가? 그건 아니죠. 비합리적이잖아, 사실.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. 그럼 내가 당연히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랑 나랑 만났을 때 이 사람도 나한테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껴가야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나는 거잖아. 근데 그냥 니랑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왜? 물론 그것도 맞아. 이것도 좋은 마인드야. 대신에 이 사람 두 번 만날 일은 없겠지. 근데 내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 스탠스가 달라진다는 거야. 넌 나랑 계급이 다른 사람이야. 그럼 내가 너한테 뭔가 행복감을 줄 걸 찾아야지. 그럼 내가 뭐 하다못해 만나가지고 이 사람 불편하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이 사람 좀 좋아하는 것 같았으면 내가 알아서 좀 갖다 주고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를 만날 이유가 생길 거 아니냐. 그럼 나도 당연히 그로 인해서 뭔가 이 사람한테 배우는 것들이 점점 생길 거고. 그러니까 이런 스탠스가 좀 달라진다는 거야. 이 다름을 인정하고 이 불합리함을 인정하는 순간 스탠스가 좀 달라지면서 나의 행동 양식이 조금 진취적으로 바뀐다는 거지. 이제. 근데 이거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인생의 가치관에 따라서 좀 달라. 나도 똑같은 인생이고 너도 똑같은 인격인데 내가 왜 너한테 그렇게 해야 돼?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. 이것도 틀린 생각은 아니거든. 다만 거기에서 좀 이제 불만을 가지거나 하면은 더 이상의 만남은 없겠지.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에 더 적합하냐?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은 내가 좀 더 뭔가 사람의 경험에 배움에 있어서 목이 말라. 그럼 나는 인정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.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만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이 사람이 나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?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야 되는 이유는 뭐야? 내가 그럼 좋아야 돼. 그렇잖아. 인간적으로 이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야지 만나는 거야. 그러려면 내가 당연히 이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, 나는.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사람과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지. 그러니까 출발선이 다르고 나랑 맞지 않는 어떤 격이 있어, 이 사람은. 이걸 내가 인정해버리는 순간 훨씬 그 스탠스를 취하기가 편해진다는 거야. 저희가 뭐 한 단계 성장하려면 나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들도 많잖아요. 맞는 말씀 같습니다, 진짜.
대표님, 그럼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행동들은 뭐가 있을까요? 비슷한 얘기긴 한데 앞에 얘기랑 그래서 좀 주제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는. 근데 이게 자존감을 낮추는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건 아니야. 아 나는 안 돼. 아 내가 뭘 이런 주제 파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.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어떤 생각이 예를 들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니나 나나 뭐가 달라? 똑같은 사람으로서 어차피 뭐 우주에서 보면 니도 먼지고 나도 먼지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. 이것도 멋있는 삶이야. 그럼 또 그것도 그 나름대로 잘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. 근데 좀 어렵지 이 길이. 되게 어려운 길이야. 예를 들어 뭐 마이스터 같은 내가 되게 숙련공이야. 내가 막 되게 기술자야.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건축 설계사야. 뭐 예를 들어 아니면 내가 뭐 제과제빵 명장 중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 이 정도에 대해 노력을 했어. 아무리 내가 지랄 연병 같아도 빵 만들면 이 빵이 그렇게 맛있어. 이러면 가능해 이 인생이. 되게 멋있는 테크트리야. 감히 나 같은 사람 범접할 수 없는 테크트리인데 이 길도 되게 고통스럽지. 이 명장의 길도 되게 힘들거든. 그러니까 이런 길로 가는 나의 인생이다라고 하면 지금 하는 내 얘기는 맞지 않아.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구성원으로서 여러 사람이 만들어가는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내가 성장하고 성공할 거다라고 하면 내 주제 파악을 하는 게 일단 좀 필요하지. 내가 뭔가 살다 보면 좀 억울한 일들이 항상 생기거든. 이런저런 일이 생기니까 사람이 어떻게 맨날 다 좋겠어. 불합리한 일도 생기고 아 이 양반 나한테 왜 그러지? 뭐 이런 일이 생기고 간혹가다 나이 드신 회장님들을 만나면 나랑 정말 상관없는 뭐 본인의 이야기를 막 3시간씩 들어야 될 때가 있고. 그럼 예를 들어서 너가 저기 와서 샴빈이가 나한테 갑자기 3시간 동안 너의 뭐 옛날 얘기를 막 해. 내가 들을까? 왜 안 들을까 내가? 본인이 업무와 스케줄이 있으니까. 나한테 필요한 얘기가 아니잖아. 그래서 뭐 임마라고 내가 얘기를 하겠지. 하지만 내가 뭐 만나는 회장님이 와가지고 오늘 내가 딱 그런 케이스였어. 뭐 해외 사업 얘기를 막 하시면서 이렇게 한 3시간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. 그럼 내가 들을까 안 들을까? 들어야죠. 왜 들을까 내가 그거는? 내 주제 파악을 하는 거야.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 이 시간 자체가 내가 이 사람보다는 계급이 낮다고 생각해 나는. 그래서 내가 이걸 듣는 게 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. 내 주제가 그 정도니까 지금. 그리고 그게 내 지금 주제에서 유리하다는 걸 내가 아는 거야.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나 정도 나이대 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거지. 당연히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? 아 회장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업무가 바빠서라고 할 거란 말이야. 왜냐면 어쨌든 나 정도 되는 대표들도 바쁘잖아. 제일 바쁜 나이고 우리 나이가. 근데 나는 그거를 내가 진심으로 듣고 그거를 내가 재밌어하고 하면 말씀하시는 입장에서 어떨까 생각하는 거야. 말씀하는 이유는 뭐야? 잘 듣기를 원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. 그럼 내가 그거에 잘 부응을 해줘. 그러면 나한테 뭔가 그 다음 배울 게 있겠지 당연히. 그럴 수 있는 요소는 내가 내 주제 파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지. 내가 지금도 예를 들어 뭐 유튜브를 찍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가 뭐 내 잘난 척하면서 떠들고 있지만 사실 내가 지금 이 주제가 안 된다는 걸 알아. 그래서 내가 사석에서 예를 들어 대표님들을 만나서 유튜브 잘 보고 있어라는 말 하면 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야? 아 아닙니다. 아무것도 없네 주저리 떠들고 있습니다. 라고. 그렇지. 제가 되도 않는 얘기 떠들고 있습니다 형님. 아 유튜브 특성상 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가끔가다 보면 그런 댓글이 있어. 이 새끼 말이 되게 많네. 근데 맞아. 말이 더럽게 많아. 유튜브를 찍으면서. 왜? 말을 해야 되니까. 유튜버한테 내가 얘 이럴 수는 없잖아. 근데 내 현실적으로 아는 거지. 이게 내가 아무리 구독자가 오르고 뭐 여기 구독자분들 중에 나를 되게 좋아해 주시고 칭송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참 죄송스럽게도 내 주제가 사실 그 정도의 칭송을 받을 주제가 아닌 걸 나도 아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사석에서 이제 대표님들을 만났을 때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항상 하는 얘기야. 제가 지금 진짜 되도 않는 얘기 떠드는 거고 저도 못 지키는 얘기를 그냥 유튜브 특성상 이 오디오를 내가 공백을 메꿔야 되니까 떠들고 있습니다.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내가 내 주제 파악을 계속 하는 거지. 나는 지금 이 정도인데 내가 사실 지금 유튜브에 하는 얘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. 근데 내가 여기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. 앞뒤가 안 맞는 거지. 그런 주제 파악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. 그러면 조금 내가 다음 스탠스를 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 표현으로 성숙한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지. 대표님 그럼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? 감정을 통제할수록 사람이 성숙한다고 생각하거든. 애기들은 어때? 딱 태어났어. 배고파. 그럼 이 친구가 배고픔 참고 어머니 나 지금 배고픈데 잠깐 좀 저 좀 줘요. 뭐 이렇게 얘기하나? 그냥 막 울어버리잖아. 네. 그럼 우리가 알잖아. 이 새끼가 뭐가 지금 불만이 있구나. 뭐야 똥 쌌어? 똥은 안 쌌네? 배고프구나.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주잖아. 감정의 통제가 이성이 약하고 미성숙할수록 잘 안 돼. 당연히. 근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사회적인 규범을 배우고 구성원으로서 성장을 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제 주입을 받는 거지. 그래서 이 통제하는 법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난 성숙한다고 생각해.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하면서 성인이 되면 순간적인 감정의 파동이 생길 때가 보통 대화를 하면서야. 너랑 나랑 대화를 안 해. 그럼 네가 나를 뭐 슬프게 하거나 뭐 화나게 하거나 뭐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할 일이 없잖아.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게 생긴단 말이지. 그러면 감정 통제가 약한 사람들은 보통 여기서 많이 터지지. 갑자기 화를 낸다던가 뭐 웃으며 있는 자리에서 아니면 갑자기 뭐 슬퍼한다든가 갑자기 막 너무 기뻐한다든가. 통제가 되는 사람들은 여기서 조금 이제 침착할 수 있잖아. 이제 그런 면에서 감정 통제라는 게 성숙하게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나.
이성과 감정이 항상 대립한단 말이에요. 네. 보통 우리가 봤을 때, 이 사람 되게 성숙해. 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성의 감정보다 훨씬 센 사람들이 되게 큰 일이 있을 때 덤덤하고 되게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고 뭐 이런 것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감정 통제가 좀 앞서면 좋지. 근데 문제가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 같아. 이게 우리 세대만 해도 만나서 대화하는 게 조금 더 익숙했던 세대고, 그냥 우리는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었을 거야. 그때 나왔나? 이때 나왔나 모르겠네. 그 전까지는 우리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편한 세대고, 물론 이후에는 이제 뭐 문자나 이런 게 발달하면서 좀 덜 했지만 그 전 세대들은 더욱더 그랬고, 근데 지금 세대들은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시지가 되게 익숙해지는 세대잖아.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물론 많진 않지만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. 뭐 예를 들면은 이 자리에서 뭔가 누군가 불편한 얘기를 했어. 근데 영업적으로 우리가 그걸 좀 눌렀다 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? 비즈니스 미팅을 하다 보면. 그쵸. 거기서 표정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. 예전보다는. 물론 그들도 이제 또 뭐 5년, 10년이 지나면서 영업력이 점점 더 생기고 비즈니스 미팅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성숙하면 덜해지겠지. 근데 좀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조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 세대가 많아진 것 같더라고. 왜냐하면 아무래도 무표정하게 대화를 하는 게 좀 익숙한 세대잖아, 지금은.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웃기지 않아도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Shift 77을 누르면 웃음이 보내지고 네. 이모티콘 누르면 웃음이 가고, 내가 막 되게 재밌지 않아도 재밌는 척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내 얼굴 근육과 이 재밌는 척하는 거나 참는 것들이 매칭이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, 지금 세대들은. 그러다 보니까 막상 대면 영업을 하면 그런 것들이 훤히 드러날 때가 많지. 좀 반면에 옛날 어르신들을 만나면 어때?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. 이 영감님이 지금 무슨 이 의도가 뭐지? 고민을 할 때가 있단 말이야. 젊은 사람들이랑 대화하면 사실 내가 그 고민을 거의 안 해. 눈에 보여. 그냥 이렇게 딱 대화하면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구나,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, 비교적. 뭐 물론 내 주관적인 느낌이야. 뭐 그런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좀 그런 확률이 많다. 감정 컨트롤 좀 잘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. 그게 뭔가 이제 요새 커뮤니티가 엄청 많아졌잖아요. 뭐 직장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제 블라인드가 있고, 그 커뮤니티 활동이 많아지면서 자기 감정이 이렇게 드러나는 건지도 잘 모르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대표님,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. 그러니까 성숙은 우리가 감정 통제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. 본능보다 이성을 얼마나 올릴 수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고, 그 연습을 무수히 많이 해야겠지. 감정보다 이성이 좀 높아지면 사람이 좀 더 성숙할 수 있지 않나. 결국 참을성을 늘리는 거네요. 그럴 수도 있지.